오늘은 제 옆에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소아치과 전문의 성영재 선생님입니다. 앞에서 일주일 후면 이 공갈젖꼭지랑은 안녕한다, 아예 가위를 잘라주신다거나 사실 방법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된다고 하면 부정교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구강호흡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저희 그 조카가 있어요. 저희 애들이랑 좀 비슷한 또래인데 혀를 자꾸 내미는 습관이 있습니다. 보통 혀 내밀기 습관을 설명드리려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침을 삼키는지 이런 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엄마 젖을 먹는 동안에는 혀는 앞쪽으로 나가고 입술을 이용해서 강하게 이제 젖을 먹게 되는데, 이제 유아형 연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계속 이제 뭔가 씹는 운동들을 하면서 침을 삼키는 방법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속된다고 하면 침을 삼킬 때마다 혀가 앞쪽으로 마중 나가고 입술의 힘은 굉장히 강해지는 현상들을 보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혀 내밀기의 주로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거 이외에도 혀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뒤로는 갈 수 없으니 앞쪽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지금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혀는 앞쪽으로 나가고 입술에 강한 힘이 있는 이렇게 해서 침을 삼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혀 내밀기 습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기들이 이제 혀를 내미는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 그러니까 입안에 뭔가를 껴서 혀를 내밀면은 뭔가 좀 불편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장치들이 있다고 이제 기억을 하는데, 요새도 그런 거 많이 쓰나요? 네, 이제 혀를 내밀게 되면 안쪽에서부터 혀가 지속적으로 치아들을 밀기 때문에 앞에 치아가 들린다거나 위에 아래 치아가 이렇게 들려서 혀가 이렇게 나오는 공간만큼 치아들이 벌어져 있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관찰된다고 하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혀를 이제 물리적으로 못 나오게끔 혀 감옥 쪽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기는 한데요. 혀가 정말 객관적으로 너무 커서 위치할 공간이 없어서 앞쪽으로 나오는 경우들이라고 하면 잠시 동안 혀 내밀기 습관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혀 내밀기가 여기 치열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이들이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 느끼시는 부모님들, 보호자분들께서는 소아치과 내원을 하셔가지고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에 맞는 치료나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치는 굉장히 중요한 치아입니다. 얘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 나오기 전까지 기능을 대신해주는 이고, 나올 이들을 또 이끌어주는 이고 하기 때문에 빠질리니까 뭐 대충 관리하거나 이런 치아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얘기했나? 네, 이제 소아치과 의사로서 정말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이거 빠질 건데 이거 꼭 이렇게 치료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어디쯤 돼요, 이런 질문이? 거의 충치 관련은 탑 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보통 이 치아가 언제 올라왔고 이 치아가 몇 세까지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충치 상태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명대로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치료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이제 영구치가 올라왔을 때 이게 충치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치열기에 충치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치열기에 관리가 잘 안 된 친구들은 영구치로 갔을 때 충치로 굉장히 많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소아치과 전문의로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치열, 교합이라고 하죠. 그 위에 위아래 이제 이가 맞물리는 교합.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의 이가 삐뚤빼뚤하다든지, 일단 가장 먼저 유전적인 부분을 이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 재밌는 건 이제 어머님이랑 오시면 꼭 아버님 쪽에 이런 주걱턱 경향성이 있다고 하시고, 아버님이랑 오시면 꼭 어머님 쪽에
일단 언제 치료를 시작하느냐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언제 진단을 해야 되는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마다 성장이나 발육 속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 가지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에 맞춘 같은 부정교합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진단 결과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계속 달라질 수 있는데요. 소아치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시기는 만 6세쯤에 이제 가장 뒤쪽으로 어금니들이 올라오고 앞에 4개, 아래 4개 요 정도 치아들을 갈았을 때서 아이들의 치아 사진들을 찍고 안모 사진들도 찍고요. 측모두부 방사선 사진이라고 하는 사진들을 촬영해서 아이들에 맞는 개인적인 진단들이 정확하게 내려지고요. 부정교합 경향성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진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교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 아이는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까? 또 이제 1차 치료, 2차 치료 이런 것도 이제 흔히들 알고 계셔서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1차 치료, 2차 치료가 뭐죠? 난 모르지. 네, 이제 혼합 치열기 동안 이제 먼저 1차 치료를 어느 정도 좀 마치고 나서 나중에 다 갈고 나서 하는 것들을 보통 2차 치료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동반해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완전히 다 성인이 마무리되고 나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교정 치료 과정은 하나의 등산을 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산 정상을 올바른 치열이라고 하면 교정 치료 과정들은 그 등산로를 정하고 등산로를 오르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한 가지 등산로만 맞고 나머지는 틀린 게 아닌 것처럼 정상으로 가는 길만 맞다고 하면 어떤 교정 치료들도 다 올바른 치료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어떤 등산로를 결정하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컨디션 혹은 우리의 나이, 체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교정 치료를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1차 치료를 통해서 산 중턱에 어느 정도는 머물러 있다가 쉬었다가 나중에 다 크고 나서 2차 치료를 통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올바른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체력을 좀 비축해 뒀다가 성인기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런 포괄적인 교정 방법들도 있고 이제 흔히 이제 진단을 했을 때 이게 도저히 교정 치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정선배 원장님께서 흔히 하고 계시는 이런 양악 수술을 통해서도 올바른 치열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물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는 치열이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교합, 통상의 교합이 아니고 좀 뭔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바로잡는 결국 치료를 말하는데 치료 시기는 두 가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성장기 때는 조금 아이들을 그래도 조금 자유롭게 놔두고 성장이 다 완료가 돼서 최종 안모다라고 했었던 교정 또는 이제 교정과 수술 치료 이런 것들로 해결해 주는 게 이제 한 가지 철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미리 그래도 여기서 치료를 해 놓으면은 미리 그 정도를 줄여 놓거나 상황을 좋게 만들어 놓는다면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부담이 적고 수월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미리 하는 치료의 단점은 성장하는 아이들, 이 사춘기 시기를 겪고 친구들도 만나고 한창 그런 시기에 나는 왜 이제 그 치열이 이럴까 그런 많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걱적 경향성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고요. 그런 3급 부정교합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교합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치아들이 이제 가장 먼저 개입하는 부정교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다 보면 계속 거꾸로 물리는 상태를 성장기 동안 계속 가져가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정확한 진단으로 특정 시기에 득실을 따졌을 때 가장 득이 많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의 어떤 심리 상태나 혹은 어떤 뭐 시간적, 공간적, 환경적인 요건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여건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가 행해지는 것들이 가장 맞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소아치과 전문의로서 제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아이니까 할 수 있는, 청소년이니까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 방향을 바꿔준다거나 성인이 돼서는 하지 못하는 치료를 딱 그 시기에만 해볼 수 있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시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제 조건은 아마 아이들의 협조도일 거예요. 치료하는 사람은 잘해드리고 싶지만 아이들도 보호자분들의 그런 의견들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항상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치과의사 아빠로서 우리 집 귀한 우리 소아치과 선생님 동생을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정한열 선배님의 뭐 친한 후배로서 그리고 이제 라니 소울이의 너무 팬으로서 나와 보면 재밌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이라 조금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나와주실 거라고 믿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